미 대선을 기점으로 미중 갈등 심화가 깊어질 조짐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 대선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선거 이후 벌어질 극심한 혼란을 지목하며 미국은 퇴보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 황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미국 사회가 선거 전에 분열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합칠 수 있는 나라였고 이 점이 미국을 안정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유였다. 과거에는 확실한 것이 선거 승패일 뿐 선거 자체의 안정성은 확실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서양의 인류 국가임에도 선거 과정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퇴보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창하고 있다. 이들은 누가 더 중국의 강경한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반인종주의 시위, 대중정책 등은 미국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미국의 혼란을 틈타 막강한 차이나 머니를 과시하며 우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되던 같은 시각 상하이 국제수입 박람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의 힘을 강조한 것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연설 내내 개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중국 시장이 세계의 시장, 공유의 시장, 모든 사람의 시장이 돼 세계 경제회생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다. 중산층이 4억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향후 10년간 중국의 이경 4,820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며 차이나 머니 파워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국 상하이 홍차오 상무구를 포함해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10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제 속에 수입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로 중국이 세계와 함께 시장을 공유하고 세계 경제 회생을 추진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배척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은 이미 무역 분쟁을 넘어 무력 충돌 직전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는 듯한데요. 그 중에서도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가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드론 57대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가 중국 다장 이노베이션의 드론 57대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장 이노베이션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새로 산 드론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해 이들 드론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지에 관한 미 공군 테스트와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미 국방수권법이 연방기관에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했음에도 공군이 중국산 제품을 최근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훈련과 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공군의 행보를 두고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군사 및 핵심 인프라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미국 정부가 허가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하는 셈이고 미국 기업을 희생시켜 적국에 보상을 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에서 중국 드론이 갖는 존재감은 대형 무기 못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론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무력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자과기집단에서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갑차 뒤편에서 비행체가 발사되는데 마치 방사포를 연상시키듯 여러 개의 발사구가 있습니다. 총 48개입니다. 한 번에 48개의 자폭 드론을 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이 드론을 CH-901이라고 소개하며 길이는 1.2m, 무게는 9kg, 최대 비행시간 2시간,
최대 속도는 시속 150km까지 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고 고도의 추적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원격 조종을 통해 공격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발사대도 일정 기간 대회할 수 있어 적군의 요격을 피하거나 타격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값싸고 가벼운 순항 미사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드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대만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한 틈을 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만 공역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대잠 초계기, 정찰기, 전투기 등 8대의 군용기가 대만 서남 공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공역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에 대응했다면서 경고방송을 통해 퇴거하도록 했고 방공 시스템을 통해 추적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지난 10월 한 달간 무려 25일 동안 대만 해협에 진입하는 등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서 84차례나 경고방송을 하며 쫓아냈는데요. 중국군의 방공 식별구역 경고방송은 모두 올해 최다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넘나들며 위협을 하던 중국 군용기들은 급기야 공역까지 침범하며 갈등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대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만군 지휘부가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 사태에 대비해 급기야 3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쟁지휘소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빈과일보 등은 대만군 부참모총장 등이 전쟁 시 3군을 지휘할 수 있는 북부 타이베즈, 다지의 헝다지휘소로 이동해 중국군 동태 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직접 경계심을 갖고 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만군에서는 최근 중군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 구역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돌발 상황 대응 수칙과 관련한 자위 반격권 외에 해군과 공군 산하부대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돌발 상황 처치 작업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은 이미 무역 갈등을 넘어 화약고를 향해 타들어가는 도화선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중국에서는 이제 기회는 찬스라면서 대만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텐데 미국에서도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대만도 홍콩처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중국군에서는 대만 동포를 포함한 인민들과 함께 분열주의자들의 음모와 행동을 분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력 사용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대만도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여놔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이 대만까지 신경 못 쓸 정도로 혼탁해진다면 중국은 절대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주말을 지나 만인공통 불치병인 월요병이 도시고 상사에게 까이고 과제가 늘어나고 계획이 틀어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술. 술 한 잔 탁 마시면서 갑갑하고 꿀꿀한 기분을 싹 내려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일 텐데요. 이때 맥주파와 소주파가 나뉠 텐데 이 파를 뺀다면 술을 논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든 젊든 비율이 어떻게 되든 부담 없는 맛으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칵테일. 그건 바로 소맥입니다. 2분의 1, 3분의 1 비율로 소주와 맥주를 부은 후 수저로 컵바닥을 쾅쾅 내리치거나 맥주잔에 소주잔을 퐁당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섞어 먹죠.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들은 술자리에서 흥을 돋게 도와주는 재밌는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흥 넘치고 잘 노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전 세계 인싸들에게 핫하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술 문화 역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데 이번엔 어떤 자랑스러운 내용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 함께 달려가 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K-팝으로 전 세계를 아주 멋지게 휩쓸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처럼 K-팝 열풍을 일으킨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말춤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싸이입니다. 노래 강남스타일에서 특유의 말춤과 재밌는 노랫말을 더해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강남스타일은 2014년 당시 기준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수 20억 건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유튜브는 지금과는 달리 점차 떠오르는 시기인지라 저 조회수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싸이는 당시 강남스타일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인타운 클럽을 방문해 소맥을 화끈하게 말아마시면서 소맥은 전 세계 인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한인 술집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고 종업원들이 코리안 폭탄주를 만드는 걸 보여주면 환호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술과 그 문화는 전 세계인들의 인싸 문화로 자리 잡게 됐죠. LA 다저스 구장 안에는 소주바가 생기고 한류 관련 행사에서도 소주 칵테일은 빠질 수 없는 음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을 타겟층으로 잡은 폭탄주 제조법, 소주병 멋지게 따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는 엿기름의 미묘한 단맛 덕분에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칵테일로 만들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0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싸이는 소맥 전문가 포스를 풍기며 소주를 마시는 13가지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 소주 국제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싸이의 이런 포스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이는 실제로 소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자격증은 대한민국에서 1%만이 소지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자신의 SNS에 소맥 자격증 무려 플래티넘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화이트 진로에서 발급한 일명 소맥 자격증 카드가 담겨 있었죠. 이 자격증은 화이트 진로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발급한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나도 갖고 싶다. 혜택이 뭐지? 역시 싸이는 이런 자격증도 있을 것 같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개그맨 조세호도 취득했다는데요. 2014년 한 방송에서 조세호는 소맥 자격증을 공개했죠. 이 자격증을 처음 본 외국인 MC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조세호 역시 소맥 자격증 소지자답게 다양한 소맥 제조법을 소개하며 방송 최초로 폭탄주를 만들었고 외국인 MC들을 아주 그냥 뿅 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국내에선 재밌는 유흥거리이자 해외에선 매력적인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맥은 2017년 미국 유명 토크쇼 웬디 윌리엄스 쇼에서도 소개됐습니다. 방송에선 재미교포 셰프 주디 주가 한국식 닭볶음 레시피 설명을 끝내고 맥주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맥주잔 위에 젓가락을 걸치고 소주잔을 올리며 이렇게 외쳤죠. 자, 이제 따라해보세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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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진행자 웬디 윌리엄스는 셰프의 구령에 맞춰 탁자를 두드렸고 소주잔이 맥주잔에 퐁당 빠지면서 보드라운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선 방청객의 와우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진행자 웬디는 소맥을 분장실까지 가져가서 싹싹 비울 만큼 좋아한다는데 주디주는 잊지 못할 경험을 주는 게 자신만의 한식 전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맥을 맛보는 그 자체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마성의 소맥, 그 감칠맛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사실 여기엔 조금 씁쓸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양곡관리법이라고 쌀 수요를 억제하자는 발표를 해 쌀 막걸리를 비롯해 기존 소주 증류를 금지시켰습니다. 때문에 소주의 표준이 되는 쌀을 쓰지 않은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탄생한 것이죠. 이런 희석식 소주는 그냥 주정을 희석하고 감미료를 넣은 형식인데 이를 받쳐주는 베이스인 국산 드라이 맥주들은 다소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주 감미료들이 더욱 돋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들은 스스로 환상의 비율을 탄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일반적인 3분의 1, 2분의 1이 아닌 소주 9, 맥주 1로 꿀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고진감래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수를 활용해 더 맛있는 폭탄주, 칵테일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하면 빠질 수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주.
이런 한국의 술 문화와 더불어 한식까지도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국식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빈잔을 딸랑거리며 즐거워하는 미국 손님도 있습니다. 한식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가 뉴욕 전반에 퍼져 있다는 증거죠. 뉴욕 지역 한인식당 협의체인 미국 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곽잡은 회장이 한 말입니다. 곽 회장은 뉴욕 맨하튼에서 한식당인 강서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른 한식당 주인들과 힘을 모아 뉴욕의 한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뉴욕에 부는 한식 열풍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된장찌개에 익숙치 않은 미국인이 찌개를 처음 먹자마자 입을 움켜쥐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간 사건도 있었고, 위생검사를 나온 공무원이 삭힌 장아찌를 보고는 곰팡이 핀 음식을 파느냐고 따지는 바람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곽 회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이제는 미국 손님들이 스스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꼽았죠. 그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의 90% 이상이 미국인인데 대부분 잡채, 돌솥비빔밥 등을 우리말 발음대로 주문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엔 종업원이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을 가리키며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든 건지 일일이 설명하며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한류와 함께 한국인의 맛과 풍류까지도 전 세계에 핫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마셔라처럼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의 흥겨운 피는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인싸들이 즐기는 문화로 통하고 있어 더욱 즐겁기만 한데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금물인 거 다들 아시죠? 한국이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더욱 건전하면서 흥겨운 문화로 풍류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면 좋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